여긴 따뜻해. 밥도 제때 주고 다들 저한테 말을 곱게 해줘.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을 그때는 그냥 하신 줄 알았거든요. 진수와 경희 부부는 동네에서 효자, 효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가 뭘 했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가장 작은 방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 방은 북향이라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았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는 대부분 남은 반찬으로 때워지곤 했어요. 며느리 경희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들만 골라서 사왔고 시어머니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새로 사입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데 굳이 새 옷이 필요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밤에도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도 많이 나왔어요. 진수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경희는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봤자 돈만 깨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약국에서 기침약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양이 줄어서 생활비가 절약되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나 요즘 숨이 좀 가쁜 것 같아. 하지만 경희는 TV를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날 밤도 진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와서 어머니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머니, 또 뭘 잘못하셨어요? 집안이 왜 이 모양이에요? 경희도 함께 시어머니를 몰아세웠어요. 어머니, 맨날 집에서 뭐 하세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술에 취한 아들과 며느리의 폭언을 들어야 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거친 목소리들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몰래 돌봐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촌 조카들이었습니다. 진수가 없을 때 몰래 찾아와서 따뜻한 음식을 갖다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거든요. 큰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촌 조카들은 진수와 경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털어놓으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진수를 대학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아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진수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며느리도 착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희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지? 다른 집은 따로 사는데.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관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진수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챙기려고 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점점 소홀해졌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다행히 사촌 조카들이 가끔 몰래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수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조용히 와서 시어머니께 따뜻한 음식도 갖다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큰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고맙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사촌 조카들의 방문은 진수와 경희가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눈치가 보여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새벽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났어요. 진수가 숙취로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수가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르며 깨우려고 했지만 의식이 희미하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기억이 떠올랐지만 진수는 당황해서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하지만 경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스러워 했어요. 이 시간에 구급차가 오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당신 지금 뭔 소리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진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희의 말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폐렴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의 말에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최근에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체중도 많이 줄어 있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잘 챙겼는데요. 어머니가 입이 까다로우셔서 잘 안 드시긴 하셨어요. 경희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간호사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오랜 경험으로 보건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경희는 계속 돈 걱정을 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간병인은 꼭 써야 하나요? 제가 간병할 수는 없나요? 하지만 진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말들이요. 시어머니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진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은 시어머니께 정말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어머니, 물 좀 드실까요? 목이 마르시죠? 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간병인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진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진수와 경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그날 밤 경희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병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한 말들, 간호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간병인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요. 다음날 병문안을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의외로 밝아 보이셨어요. 간호사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밥도 따뜻하게 나왔거든요. 여기 밥이 맛있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네.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라니요. 집에서도 따뜻한 밥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곤 했어요. 진수와 경희가 먼저 먹고 설거지까지 끝난 후에 시어머니 몫을 따로 드렸거든요. 그때쯤이면 밥도 식어 있고 반찬도 별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도 따뜻한 밥 드셨잖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래, 그랬지. 그런데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와 경희가 병문안을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여기가 참 좋구나.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간호사 아가씨가 지나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간호사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진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 내가 태어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별로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간병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수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외로우셨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수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도 살기 바쁘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바라겠니?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봤어요. 방 한쪽 구석에 습기가 차서 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오래되어서 솜이 뭉쳐 있었고 베개도 납작해져 있었어요. 겨울인데도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시어머니의 옷들이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낡고 해진 것들이었어요. 속옷도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있었고 양말도 구멍이 난 걸 꿰매서 신고 계셨더라고요.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경희야,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진수의 말에 경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 방 좀 봐. 이렇게 춥고 습한 방에서 어머니가 지내고 계셨어.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 어머니는 이런 곳에서. 처음에는 경희도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방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용하다고. 하지만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아하신 게 아니라 우리 눈치를 보신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이 방으로 밀어넣은 거라고.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정말 잘해드린 게 맞는지에 대해서요. 경희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돌이켜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귀찮아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괜찮아지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날부터 진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경희도 하루 걸러 하루씩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어머니가 점점 밝아지시는 거였어요. 아들이 매일 오니까 좋구나.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매일 올게요. 진수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경희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젊었을 때 진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를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경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시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너도 사느라 고생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경희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병원비가 하루하루 늘어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근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일했습니다. 여보, 몸 좀 챙겨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경희가 걱정했지만 진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해. 그동안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해드리면 안 되지. 경희도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한 말이 경희의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외로우셨을 거예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시는 걸 보면. 그 말을 듣고 경희는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귀찮아했던 자신의 모습, 새 옷을 사달라고 하실 때 핀잔을 줬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경희는 그날부터 병문안을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다. 여기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희는 시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에 2끼만 먹고도 아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했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경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니? 부모가 자식 위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경희는 그 말이 더 미안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자신은 시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점점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수와 경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의사도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꾸준히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 가셔서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진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정말 잘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못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경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차가운 말들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미안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특히 매일 밤 진수가 술 마시고 와서 자신에게 폭언하던 것도 걱정이었어요. 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진수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해드린 만큼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경희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 뭔지 물어보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거실 옆방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따뜻하거든요. 정말? 그럼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경희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후회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퇴원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진수와 경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 준비를 하던 바로 그날 진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던 것이 누적되어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진수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지속적인 음주가 원인인 것 같은데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나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어머니께 화를 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경희는 정신이 나갔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로도 힘든데 이제 남편까지 아프다니요.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죠?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라니요. 진수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했는데 휴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경희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더니 자신들이 모두 아프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나 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벌 받는 건 아닐까? 경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진수는 병가를 내야 했고 경희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면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배로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픈 걸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셨어요. 자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아들이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을 거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진수와 경희는 더욱 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탓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경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더욱 조용해지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진수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일을 해야 해요.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이제 저희 치료비까지.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곤해졌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경희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걱정이었어요. 여보, 제 수술 좀 늦춰도 될까요?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안 돼. 빨리 수술 받아야 해. 진수는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집에 가서 지낼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니.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퇴원하셨고 진수와 경희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이 모두 아픈 상태에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희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경희는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동안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와.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퇴원한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경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살기 바빴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핑계만 댔어요.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경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경희야, 나도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진수가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알고 있지? 경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술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참 외로웠어. 시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경희는 눈물이 났어요. 매일 밤 아들의 폭언을 듣고도 참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경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자신의 음주 문제로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경희가 회복실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도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오신 거예요. 경희야, 어떠니? 아프니? 어머니,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시어머니가 경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진수가 술 끊을 수 있을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회복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폐렴이 재발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께 화를 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진수가 술 좀 그만 마셨으면. 경희가 괜찮아졌나?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가끔씩 정신이 맑아지실 때가 있었어요. 진수와 경희는 교대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진수야, 가까이 와봐. 진수는 시어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날까봐 멀찍이 서 있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진수야, 너 술 때문에 간이 나빠진 거 알지? 네, 어머니. 너와 경희가 나한테 매일 소리 지른 것도 기억하지? 진수와 경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 어머니께 했던 말들, 온갖 폭언들이 떠올랐거든요. 엄마는 너희가 미워. 시어머니의 그 말에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를 바랐는데 어머니는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못 잊어.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진수와 경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촌 조카들이 모였는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진수와 경희를 쳐다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사촌 조카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큰어머니를 그동안 몰래 돌봐드렸던 거 알지?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사촌 조카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렸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큰어머니가 우리한테 다 말씀하셨어. 너희가 매일 폭언하고 괴롭혔다는 것도.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촌 조카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큰어머니께 따뜻한 음식 갖다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어. 너희가 집에 없을 때 말이야. 경희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동안 사촌 조카들이 몰래 돌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그날부터 사촌 조카들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진수와 경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다른 사촌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수야,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큰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너희가 이해가 안 돼. 앞으로 우리 집안 행사에도 오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촌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촌 조카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촌 조카들이 진짜 효자, 효녀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의 큰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간 쓰레기였구나. 경희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사촌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경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진수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친척들의 외면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거든요. 경희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장에는 후회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돈다. 우리를 미워한다고, 잊을 수 없다고. 당연한 말씀이었다. 진수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매일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그대로 두었어요.
가끔씩 그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후회가 더 컸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진수가 술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경희가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진수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니까 정말 행복하다. 집에서는 매일 진수의 폭언을 들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 글을 읽고 진수는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개나리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꽃을 보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와 경희는 혼자서 꽃을 꺾어서 시어머니 사진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개나리꽃이 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를 찾는 사람은 저희뿐이에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처벌이라는 걸 말이에요. 경희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친척들의 외면 속에서 혼자 병마와 싸워야 했거든요. 어느 저녁 진수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께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경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진수의 물음에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의 외면,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진수와 경희는 여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었어요. 진수는 간경화가 악화되었고 경희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도 경희는 일기를 씁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친척들도 저희를 외면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받아야 할 벌인가 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노을을 함께 볼 사람은 없습니다. 진수와 경희는 손을 잡고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용서도 친척들의 이해도 받을 수 없는 채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